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분석을 심도 있게 좀 해볼 종목은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이고, 오늘 오후부터 쭉 지켜보는데, 완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기가 막히게 이렇게까지 잘하는 종목도 참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오후부터 쫙 끌어올리면서 상한가 갈 것처럼 말더니만, 여기서 갑자기 아유 속았지 하면서 확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척 하면서 아유 이제 진짜 N자 파동으로 나 보낼란다, 이제 나도 힘들다 하는 척 하다가 팍 그냥 꽂아버리고 그냥 아주 재밌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게 있고, 이 프롬바이오가 제약바이오죠. 바이오 붙었으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인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반 업종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 볼 때 이걸 반드시 잘하는지를 좀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무엇보다 기술적인 이 가격선의 흐름 자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종합적으로다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24% 마감을 했는데, 보통 이 정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날 이슈가 딸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이슈가 이제 요거예요. 프롬바이오 차세대 줄기세포 탈모 치료제 신기술을 이제 부각받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다.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여기서 이 세션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는데, 이러한 것들이 탈모 치료제 개발 시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면서도 면역 거부 반응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고, 신기술이 차세대 이거를 잘 보세요.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거예요. 차세대 탈모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응? 앞으로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 물론 이슈가 이걸로 오늘 올라갔죠. 맞아요. 근데 이 이슈가 과연 오늘만 있었던 이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과거부터 쭉 살펴보면은 계속, 전에는 뭐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프롬바이오가 미국 FDA 승인 탈모약 대조 효과 확인, 이런 얘기 나오고 결국 다 탈모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 있었던 것들입니다. 또 뭐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뭐 탈모 극복 기대, 일본 줄기세포로 모낭 개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계속 탈모 관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있었던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가 잘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딱 생각을 했었을 때, 뭐 우리가 애기들 막 약국 가지고 사주는 막 캔디 같은 거 있잖아요. 텐텐이었나 이름이. 그런 건 실체가 있잖아요. 뭐 바카스 이런 거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신약,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제약 관련된 것들이 몇 개나 있나요? 별로 없죠.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런 이슈들, 차세대 줄기세포 탈모 치료제 신기술,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거 이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도. 에? 결국에는 이 실체를 몸소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신제품을 출시를 한대요. 뭐 이번에 뭐 폴더블폰, 예를 들어서 폴더블폰 이런 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막 그 신기술 막 선보이면서 막 접혔다가 펼쳤다가 우리가 막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체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바로바로 느끼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만, 제약바이오는 일반인들이 뭐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약물 뭐 영어도 막 들어가 있고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차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내용물 자체가 뭔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가 관리 차원에서라고 봤을 때 저는 계속 무언가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가 봐요. 신기술이 차세대예요. 지금 당장 탈모를 100% 치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차세대, 다음 세대 탈모 치료제로 주목을 받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겠대요. 지금 뭐가 된 거 확실하게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야 이번에 뭔가 신약이 개발돼서 뭐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 기대감,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불어넣어 줘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가 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전 실체를 보지 않아요. 물론 실체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지만, 실체가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의 과반수 이상의 종목군들이 재무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정말 아예 실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맨날 적자 나고 있고. 왜 적자 나겠어요? 미래에 투자를 한 거니까. 미래에 이게 개발됐을 때 잠재력에 투자를 한 거니까. 제약바이오가 보시면은 그냥 당장 제약만 쳐가지고 뭐 아무거나 봅시다. 뭐 재무 차트 이런 거. 엉망이에요. 엉망이야. 뭐 로드 제약기술, 이건 또 뭐예요? 명문제약. 엉망이에요. 예?
삼성제약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라고요.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엉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잘해서 미래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푸른바이오는 재무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푸른바이오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면서 주가가 한번 출발을 하기 시작했을 때 탄력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에 제약바이오가 못하면 어차피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뭐가 나오질 않는데 가겠어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근데 푸른바이오는 지금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이 탈모 얘기들을 주기적으로 꺼내주면서 탈모 약들 막 우리 뭐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잖아요. 뭔가 대조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번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해야 되는 기본 소양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관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더해가지고 이 푸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도 괜찮아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뭐 영업 적자가 나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는 신성장 기업은 원래 영업 적자가 나도 됩니다. 그냥 관리 종목으로 안 넘겨요. 이런 것들은 왜? 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근데 얘는 깔끔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뭐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가 났었다는 점이 좀 흠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또 더해가지고 뭐 매출액은 지금 6월달 기준이죠. 뭐 그래도 한 1,000억대 정도는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무엇보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아까 봤었던 그 막 맨날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 비해가지고 더 탄탄한 편이다라고 우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그런 거 이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탄탄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씨앗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선은 기술적으로 지금 횡보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상장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는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됐죠. 보통 이게 바로 못 가는 경우들은 바로 저 고점, 상장 첫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은 보통 하락이 나옵니다. 처음에 좀 약간 고평가 되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락 흐름을 타고 가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뽑혔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은 하락은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하락 파동은 여기서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 각도를 틀었죠. 뭘로? 횡보 파동으로. 그럼 이 횡보 파동을 틀다가 돌파하고 넘어가면은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 횡보 구간인데 이 거래량들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충분히 하락한 기간만큼 횡보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곧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들을 많이 넣어놔요. 이게 물론 요즘은 증시가 워낙 장기간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거의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스윙을 칠 때는 저는 이런 종목들만 담아둡니다. 이런 종목들만 담아두는데 여기서 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들이 여기죠. 거래량이 터졌던 데가 여기였으니까 요 구간들을 계속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뽑혔어요. 저기 구간 한번 찔러 본 거죠.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찔렀더니만 물량이 좀 쏟아지고 심리적 저항선에 의해 가지고 한 번씩 소화시켜주고 여기에 또 들어온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털어야겠어요?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확 무너뜨려가지고 또 털고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한 번 더 시도를 해봤더니 또 물량이 이만큼 나오네. 계속 지그재그 앞전에 건 받고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소화가 완성이 되면은 보통 세 번째나 네 번째 각 시도부터는 돌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밀려야 됩니다. 원래 얘가 밀고 내려가야 돼요. 밑에 갈로미였으면. 근데 안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또 방어는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꼬리만 계속 뽑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터지기 직전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큰 그림은 결국에는 10,000원대 정도 넘어가면은 강렬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파동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다 넘어가면은 뭐 100% 맞진 않아도 엇비슷하게 16,000원부터 18,000원 정도까지도 넘어가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고 최근에 지금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한 3번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W랑 M은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했죠. W는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W 패턴은 위너의 약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위너다.
M자가 이 고가권에서 뜨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튀어야 되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M자 탈모가 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M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W잖아요. 위너라고요. 이제 위너가 완성이 되기 직전이에요.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각이 만들어졌을 때 좀 기대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바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봉들 다음에는 거래량도 맨날 같이 뽑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팡 뜨면 쉬고 팡 뜨고 또 쉬고 팡 뜨고 또 쉬고 이걸 무한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래량이 팡 떴기 때문에 물론 바로 갈 가능성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쉬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데서 조금 반등 나오려고 할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영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눌림목 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하다라고 보이고, 내가 돌파 매매나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요 정도 돌파할 때, 저는 돌파 매매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사실 그렇긴 한데 한다라면 여기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파 나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사수를 해줘야 되는 구간은 밑에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흐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1년 동안 농사 지어놨던 것들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간이고, 조금 떨어질 때 이럴 때 본다든지 아니면 아싸리 돌파를 하고 눌러줄 때 본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움직임을 쭉 지켜보시다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도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행보각만 마무리하려면 어쨌든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점, 그것까지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푸른바이오가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고, 바이오 보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지 영상을 맨날 찍으면서도 하다가 마침 오늘 푸른바이오 할 게 좀 생겼다 싶어가지고 좀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오랜 시간 하면서 좀 경험상 느꼈던 부분들이니까,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들을 좀 잘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또 스스로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